A분의 A1 이게 코사인 알파가 되겠네요. 자, 이제 사인 베타를 구해볼 겁니다. 뭐가 돼요? 절대값 절대값 벡터 B분의 B2 곱하기. 자, 사인 알파의 값을 구해볼 겁니다. 절대값 벡터 A분의 A2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이 녀석 결국에는 봤더니 와, 통분이 되네. 결국에는 분모는 절대값 벡터 A, 절대값 벡터 B 분의 A1, B1 더하기 A2, B2가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려는 벡터 A 도트 벡터 B 두 벡터의 내적이라는 것의 정의는 원래는 절대값 벡터 A, 절대값 벡터 B의 코사인 세타였는데 절대값 벡터 A, 절대값 벡터 B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집어넣는데 코사인 세타는 얘랑 같으니까 얘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절대값 벡터 A분의 절대값 벡터 B분의 A1, B1 플러스 A2, B2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약분돼서 결국 뭐만 살아남는다? A1, B1 플러스 A2, B2만 살아남는다 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해석 기하로 해석하면 이렇게 바꿔서 식을 쓸 수 있구나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당구장 정리하도록 할게요. 벡터 A 도트 벡터 B는 A1, B1 플러스 A2, B2는 벡터 A가 0벡터 또 0벡터 이랬더니 한글로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쓰세요. 0벡터 또는 벡터 B가 0벡터일 때도 성립한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개념은 쉬우니까 다음 페이지 28페이지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세요. 첫 번째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2. 15초에 같이 볼게요. 마무리 지으세요. 우리와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 A 도트 벡터 B 두 벡터의 내적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내적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각을 줬나? 아니면 성분을 줬나? 요거를 확인해야겠지. 그런데 여기에 뭐가 주어져 있으니까 성분이 주어져 있어요. 성분 주어지면 엄청 쉽잖아. 2개 곱하기 더하기 2개 곱하고 이게 끝이야.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미지수 x가 하나 있네. 미지수 하나를 풀어내야겠구나. 미지수 하나 풀라고 여기에 식이 하나 주어져 있어요. 자, 벡터 A의 크기랍니다. A는 이렇게 생겼는데 크기 구하면 식이 어떻게 돼요?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루트 2야라는 이런 식이 나오네요. 양변의 루트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인데 넘어오면 플러스 2는 0. 즉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므로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 돼서 x의 값은 몇이다? 1이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벡터 a는 결국 x가 1이니까 1, 마이너스 1. 벡터 b는 x가 1이니까 0, 2. 그러므로 두 벡터의 내적을 구하게 되면 0 더하기 마이너스 2. 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간단히 풀리겠죠. 자, 아래 있는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답은 25. 또 다른 의견 9가 정답입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 설명할게요. 임자입니다. 네, 자, 굉장히 빠르고 쉽게 푸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아까 선생님이 벡터의 내적을 가르칠 때 보통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 건 공식이에요. 공식. 절대값 벡터 A, 절대값 벡터 B, 코사인 시타, A1, B1 플러스 A2, B2 이런 공식에 집중하는데 사실은 그림을 선생님이 아까 계속 설명했지. 그 그림이 문제를 가장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설명한 겁니다. 자, 요 문제에서 보도록 할게요. FP, 그리고 F-P의 내적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 그럼 한번 볼까? FP는 이렇게 생겼잖아. 그리고 죄송해요. 잘못했구나. FP가 이게 아니구나. FP는 이렇게 됐지. 그리고 F-P는 방향이 반대니까 얘는 계산해봤자 이쪽에서 가는 거랑 똑같으니까 음수가 나오겠지. 방향이 같아야지 양수가 나오고 음수보다는 양수가 더 크니까 요 사이에 있으면 좀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그럼 이쪽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FP, 그죠? 그리고 F-P, 요걸 계산하면 되는 거네? 맞아요?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 그러면 최대가 되기 위해선 P가 어디에 오면 돼? 여기 오는 게 제일 낫겠지? 맞아요? FP, 요 길이 곱하기 F-P. 이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야. 요 길이 몇인데 초점부터 구해볼까요? 25는 9 플러스 16이니까 초점의 좌표는 4,0과 마이너스 4,0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요 길이 1 곱하기 요 길이 몇이에요? 9. 2개 곱하면 9. 끝. 되겠습니까? 그림으로는 이런 식으로 빠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은 답지에서 설명이 안 되지. 서술형 평가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수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답지식, 서술형 평가식 풀이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런 애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좌표축이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녀석을 위치 벡터로 변환해 버릴 수 있겠네? 변환부터 해볼 거예요. 자, 벡터 FP는 D 빼기 앞이므로 벡터 OP 마이너스 벡터 OF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자, OP P의 좌표는 뭔지 모르죠. 예, 그러므로 x, y니까 얘는 x, y라고 위치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했고요. OF는 F의 좌표가 몇이니까 4,0이 아까 설명했다시피 타원에서 그러므로 얘는 4,0 이렇게 나와서 뺄셈이니까 x-4,y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F-P 역시 위치 벡터로 표현해 버리면 OP 마이너스 벡터 OF-가 되고 x, y 마이너스 F-는 마이너스 4,0이므로 마이너스 4,0 즉 x 플러스 4,y라고 이렇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내적 구할 수 있겠네요. 벡터 FP 도트 벡터 F-P가 모두 다 성분으로 표현이 됐으므로 예, x 성분끼리 곱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6 y 성분끼리 곱하면 플러스 y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돼서 우리는 이 값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뭔 짓을 할 거냐? 이제 타원식을 이용할 겁니다. 자, 타원식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최소한 미지수 하나를 저 식에 의해서 없앨 수 있다 없다? 있다. 선생님이 y를 없애보도록 할 겁니다. 자, 25분의 x의 제곱 플러스 9분의 y의 제곱은 1에서 y제곱의 장례식을 치러줄 거야. 그래서 9분의 y의 제곱은 1-25분의 x의 제곱이 되고 양변에 9를 곱하니까 9-25분의 9x의 제곱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결국 이 식을 구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16 플러스 9 마이너스 25분의 9x의 제곱이 돼서 얘 계산하면 몇 되겠습니까? 25분의 25에서 9를 빼면 16인가? 16x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7이야 라는 이런 식이 나왔어요. 자, 우리는 지금부터 이 녀석의 최대값 구해야 되는데 x에는 제한 변역이 있어 없어? 있지? x는 마이너스 5부터 5까지라는 제한 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양변을 제곱해. 그럼 몇 이상? 0 이상 25 이하. 그죠? 그리고 양변에 25분의 16x의 제곱을 25분의 16을 곱할 겁니다. 그럼 25분의 16이니까 여기 16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 식에서 전부 마이너스 7을 할 거예요. 여기서 마이너스 7하면 몇 나온다? 9. 그러므로 최대값은 몇이다? 9다. 예. 보통 서술형 평가나 예, 답지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 그래서 내적을 구할 때는요, 여러분 복잡하게 풀 수도 있지만 이거 혹시 그림으로 쉽게 풀 수 없을까? 빠르게 풀 수 없을까? 매번 고민을 하면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다. 네, 평면 벡터의 내적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자. 결론 내고 증명은 밑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환 법칙이 성립하냐야. 내적이라는 개념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냐라는 건 얘가 자리를 교환해도 등식이 성립하는
성립할까? 라고 묻는 거랑 같죠. 등식 성립해요 안 해요? 하지. 왜? 앞에 있는 건 절대값 벡터 A, 절대값 벡터 B 두 벡터 사이에 각인 세타를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 곱한 건데 이렇게 바꿔놔도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사이에 있는 각 세타가 변할 리는 없잖아. 그래서 얘는 성립합니다. 교환 법칙 성립한다예요. 자, 두 번째 분배 법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배 법칙은 대상인 3개고 연산 종류 2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요, 아이고 대상 3개니까 예,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요 부분이 분배가 돼서 이런 식으로 분배시킬 수 있냐의 문제예요. 즉 이 식이 벡터 A 도트 벡터 B 플러스 벡터 A 도트 벡터 C로 변형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겠다. 혹은요, 예, 반대로 벡터 A,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벡터 B 그리고 도트 벡터 C 이렇게 나왔을 때 얘가 벡터 A 도트 벡터 C 마이너스 벡터 B 도트 벡터 C 라고 이렇게 분배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되니까 나와 있겠죠. 됩니다. 분배 법칙 성립해요. 자, 이제 결합 법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 법칙에서는요, 보통 대상 하나, 연산 종류, 뭐 한 종류 이래서 벡터 A 도트 벡터 B 도트 벡터 C 이 녀석이냐? 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여기선 실수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K의 벡터 A에 도트 벡터 B라는 이 녀석은 결합 법칙에 의해서 벡터 A 도트 K의 벡터 B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K의 벡터 A 도트 벡터 B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요. 우리는 이런 걸 실수의 강력한 특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결합 법칙 성립한다요. 그래서 교환 분배 그리고 이런 결합 법칙도 성립하는구나.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 경우에는요. 이거 합하면 어떤 벡터가 될 테고 이거 합하면 어떤 벡터가 될 때 두 벡터의 내적 구하는 방법은 어떠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냥 전개하듯 푸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다가 땡땡 해놓고 한마디 적어놓고 가겠습니다. 다항식 전개하듯 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다항식 전개하듯 다항식 전개하듯 다항식 전개하듯 즉 요 녀석은 벡터 A 도트 벡터 C 플러스 벡터 A 도트 벡터 D 플러스 벡터 B 도트 벡터 C 플러스 벡터 B 도트 벡터 D라고 이와 같이 푸시면 됩니다. 그냥 다항식 전개하듯이 쭉 내적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예.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내적을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요 각각 증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다. 예. 우선 교환 법칙과 분배 법칙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분을 가지고 나와 있으니까 성분으로 하면 벡터 A 도트 벡터 B는 뭐라고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다? A1, B1 플러스 A2, B2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벡터 A 도트 벡터 B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B1, A1 플러스 B2, A2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곱셈은 여기에는 곱셈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곱셈이라는 기호는 교환 법칙 성립해요, 안 해요? 하죠. 교환 법칙 성립합니다. 즉 A1, B1은 B1, A1이라고 써도 같은 값을 갖는다요.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윗식 아래식은 같은 식이네. 결국 벡터 A 도트 벡터 B는 벡터 B 도트 벡터 A가 같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요.
되겠나? 예, 좀 쉬우니까. 자, 그러면 아래 이제 분배 법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분배 법칙, 요게 빠져있는 게 도트, 오타예요. 여기에 도트 하나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오타입니다. 도트 하나, 없는 도트를 여기 콕 찍어놓고 보도록 하자. 자, 우선 요 내적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벡터 B 플러스 벡터 C라는 요 부분을 먼저 계산해 보려고 해요. 자, 성분끼리 더하면 되니까는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B1 플러스 C1, 콤마 B2 플러스 C2 이렇게 되겠네요. 결국에는 A라는 요 녀석과 여기에 보이는 요 녀석의 내적 되겠죠. 성분이 나오면 내적은 어떻게? X성분은 X성분끼리, Y성분은 Y성분끼리 곱해서 더한다지. 즉 A1에 B1 플러스 C1 플러스 A2에 B2 플러스 C2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우리는 이 녀석을 A1, B1 플러스 A2, B2 플러스 A1, C1 플러스 A2, C2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내적의 정의에 의하면 A1, B1 더하기 A2, B2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벡터 A, 도트, 벡터 B라고 정리할 수 있는 식이고, 요 뒤에 나와 있는 A1, C1 더하기 A2, C2는 어떤 내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벡터 A 도트, 벡터 C로 정리할 수 있다 해요. 그래서 결론 냅니다. 아, 결국 벡터 A의 도트, 벡터 B 플러스 벡터 C라는 요 식은 벡터 A 도트, 벡터 B 플러스 벡터 A 도트, 벡터 C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밑에 개념 정리 마무리 짓도록 하자. 자, 이제 결합 법칙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K의 벡터 A 도트 벡터 B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요 벡터의 실수배 이미 알고 있지? 자, 성분에 의하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KA1, KA2 예, 도트 B1, B2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녀석 계산하면 X성분은 X성분끼리 곱하고 Y성분은 Y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면 KA1, B1 플러스 KA2, B2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되겠습니까? 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식은 어차피 실수 3개를 곱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A1, K, B1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죠? A2, K, B2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죠. 이 식은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예, 벡터 A 도트 K 벡터 B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 냅니다. K의 벡터 A 도트 벡터 B라는 식은 실수의 특권에 의해서 K가 어디에 곱해지건 별로 상관이 없어 라고 이렇게 정리해 두도록 하자.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연산법칙의 기초예요.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기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기본, 예, 발전 아니고 기본적인 연산법칙의 기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평면 벡터의 내적의 연산법칙 기본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다가 땡땡이라고 쓰고 받아쓰기를 좀 하도록 하겠다 해요. 똑같은 벡터끼리의 내적에만 절대값이 붙는다. 똑같은 벡터끼리의 내적에만 절대값이 붙는다. 똑같은 벡터끼리의 내적에만
절대값이 붙는다. 옆에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건데 벡터 A 도트 벡터 A는 뭐라고 정리될 수 있다고 배웠습니까? 절대값 벡터 A의 제곱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죠? 바로 이 개념이 핵심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벡터 A 더하기 벡터 B의 절대값의 제곱을 구하세요 라고 풀면 그냥 다항식 전개하듯이 앞에 있는 거 제곱, 뒤에 있는 거 제곱 모두 곱해줘 라는 순서로 그냥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앞에 있는 거 제곱하면 얘의 제곱이지. 근데 똑같은 것의 제곱에만 절대값을 붙여줘야 돼요. 앞에 있는 거 제곱하는데 똑같은 걸 제곱했지? 그러므로 얘만 절대값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 곱해줘 붙었을게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2의 벡터 A 도트 벡터 B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내적은 이런 개념을 풀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거 제곱하게 되면 뭐가 돼요? 절대값 벡터 B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왜? 똑같은 것의 내적에만. 원래는 쟤는 뭐예요? 이거지. 벡터 A 플러스 벡터 B의 제곱이라는 것은 요런 개념하고 사실은 같은 개념이잖아. 그래서 요거 두 개 곱하면은 이거 뭐예요? 여기서 내적을 사용해서 벡터 A 도트 벡터 A는 똑같으니까 절대값 붙여줘. 요거는 다르니까 안 붙여. 얘는 다르니까 안 붙여. 근데 그게 두 개가 나왔어. 요렇게 하면 얘는 뭐가 된다? 벡터 B의 절대값의 제곱이 된다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핵심은 요거다. 똑같은 문자의 내적에만 절대값 붙인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거 엄청 쉬워지지. 얘는 뭐라고 정리가 되겠어? 시작! 절대값 벡터 A의 제곱 마이너스 2 벡터 A 도트 벡터 B 플러스 절대값 벡터 B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놓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요 녀석은 결론 아예 내자. 얘는 어떻게 결국 풀려? 벡터 A의 제곱 플러스 2에 벡터 A, 벡터 B 코사인 세타 플러스 절대값 벡터 B의 제곱. 1번은 이런 식으로 결국에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있는 것도 얘 어떻게 정리된다? 벡터 A의 절대값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벡터 A의 절대값 벡터 B의 절대값 코사인 세타 플러스 절대값 벡터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풀리게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적은 어때? 곱이하고 결국에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어떻게 하면 돼? 이거 합차 공식이네요? 맞지? 합차 공식이니까 앞에 있는 건 앞에 있는 것끼리 뒤에 있는 건 뒤에 있는 것끼리 곱해버리면 되는데 똑같은 것끼리 곱했으므로 벡터 A의 제곱 마이너스 벡터 B의 제곱이라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 밑에 있는 4번 보자. 우리 만약에 PA 플러스 QB의 제곱 이런 거 나오면 앞에 있는 거 제곱, 뒤에 있는 거 제곱 모두 곱해줘. 뭐 이런 식으로 풀지? 얘도 똑같이 풀어요. 앞에 있는 거 제곱하는데 똑같은 거 제곱했으므로 P의 제곱의 절대값 벡터 A의 제곱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거 모두 곱해줘 해버리게 되면 플러스 2PQ의 벡터 A 도트 벡터 B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거 제곱해주면 Q의 제곱의 절대값 벡터 B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푸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보도록 하자. 5번 같은 경우도 그냥 전개해버리면 되죠. 전개하면 이 어떻게 돼? P, R 절대값 벡터 A의 제곱. 그리고 벡터 A 도트 벡터 B, 벡터 A 도트 벡터 B 이 중간 안 낑겨서 쓰면 PS 플러스 QR에 벡터 A 도트 벡터 B 플러스
QS의 절대값 벡터 B의 제곱이다 라고 그냥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핵심은 똑같은 벡터끼리의 내적에만 절대값을 붙이는 거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요 당구장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런 구조의 문제들이 종종 나와요. 뜬금없이 절대값 벡터 A